부적절한 고등과정 학습법.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나는 그런 책이나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공부 못하는 비법.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비법에서 이제 목표가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확실하게 더 안 좋습니다라는 경우들. 보통 성공하는 경우들만 얘기하니까 이랬을 때 실패한다에 대해서 잘 안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면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이 봤어요라는 얘기들을 여기서 좀 뭐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어머니들도 지금 뭐 둘째나 이렇게 있다면 첫째 경우에서 아, 사실 저희도 이랬습니다라는 얘기들도 간단히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부적절한 고등학습법. 저는 이제 요즘은 많이 들리진 않는데 첫 번째로 이런 거 있죠. 실력 정석부터 공부한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있지 않나요, 지금도? 존재할 수는 네, 있다고 지금도 있어요. 봅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실력 정석부터 공부한다라는 그 전제에서 좀 아이가 사실상 기본 정석에 준하는 걸 결론적으로 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컬은 아니고 그건 비공식 컬이고 공식적으로는 고등 걸 처음 배우는데 이 정도 똘똘한 아이들은 실력 정석부터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컬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엄마 언니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 실력 정석부터 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상 정석을 따로 어디서 해야 되겠네라는 계획을 하는 일부와 그걸 모르고 순수하게 아,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똘똘했으니까 실력 정석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후자 아이들이 정석의 형태든 약간 정석 고등을 기본적인 걸 못 받아들이고 가면 와, 그 큰일 납니다. 진짜 그 정말 자기 게 안 되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이해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해만 하고 자기 손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들. 제가 갑자기 네, 윤성빈이라고 아시나요? 그 아이언맨이요. 네. 네, 이 금메달 그 스켈레톤 스켈레톤이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 자기 종목에서 뭐 어쨌든 뭐 정점을 찍은 사람이고 최근에 이거 좀 많이 이 났죠.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예능을 하면서 이 사람 점프도 한 1m씩 뛰잖아요. 스포츠 종목들에 엄청난 도전을 해요. 이 네, 사람이. 네. 근데 보시면 운동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해서 어떤 종목을 시작해도 거의 준프로급 이상의 실력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기에 비유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력 정석부터 프로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대신 그 전에 그거에 준하는 게 쌓여 있었던 것도 맞는 거고. 굉장히 다른 능력치들이 많이 밑바탕에 네.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중등을 열심히 해서 아주 뭐 성적도 괜찮고 심한 문제도 괜찮았어요. 괜찮게 완성도 이렇게 그런데 풀었는데 이거 잘못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윤성빈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실력 정석을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윤성빈이 그 정도 능력치까지 만들어지는 트레이닝 과정 속에서 상당수가 거의 다 많이 사실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타고난 것도 조금 있겠지만 꽤 있겠죠.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대부분 트레이닝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역도 선수나 그런 사람들이 점프력 되게 높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하체를 워낙 튼튼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는 트레이닝 해야 한다.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도 그런 능력치가 나오는 거 아닐까. 좀 아주 낮은 가능성도 아이가 실력 정석부터 해서 잘해낼 확률은 정말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자, 이 부적절한 학습 방법 중에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아이가 정말 본인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에 놓여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건 아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든 아니면 어머님들의 어떤 수업의 선택으로 분명히 아이는 그 환경에 놓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보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주어진 것이 맞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계속 음. 끌려 나갈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나 흥미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뭐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가 뭐냐면 너 왜 그거 못 풀어내냐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준비나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그 문제들을 주어줘. 그러니까 문제를 바꾸든가 아니면 아이가 준비가 더 돼서 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맞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꽤 뭐 정석 정도 배우면 최소 3개월 정도 커리는 잡는 편일 건데 아이들이 어, 안 풀리는 거. 안 풀리는 거. 이제 그냥 선생님 설명이나 듣고 글씨나 적고 집에서 복습이라도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무기력도 찾아오고 자기도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문제들, 아이가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 잘 배치돼서 한 계단 한 계단 배치되는지 그게 중요해 보이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 과정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등 과정의 응용으로만 고등을 또 이제 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에서 설명하자면 곱셈을 받아들이지 않고 덧셈만 빨리 하고 덧셈으로만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덧셈 같은 거 워낙 잘하는 친구들 자기는 곱셈 필요 없다고. 근데 이제 중등에서의 어떤 관계로만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뒤쪽에 준비한 문제가 있어서 네네. 네, 그때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 부적절한 학습 방법이 중요한 건 자기 손으로 풀어내지 않는 모든 게 중요한 부적절한 거죠. 자기 손으로 이해만 하고 끝난 것이냐. 결국은 저는 이제 아주 심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해만 먼저 하고 정말 선생님이 끌어주고 사실상 아이가 푸는 게 불가능한 정도의 문제들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죠. 그런 문제 정말. 그걸 선생님이 끌어주고 대신 걸 복습으로도 확인하고 테스트 보고 뭐 그런 과정들은 필요하긴 하거든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 량 중에서 좀 레벨이 올라갔을 때 요 정도도 가능해라는 그런 후반 부분이어야 되는 건 거지. 그게 거의 메인을 이루면서 그냥 계속 끌려가면 실제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푸는 과정이 많아야 합니다. 요 정도? 이거 일단 넘어갈까요?